자, 배도 스텔스 기능이 있군요. 한 대에 5조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배치하고 싶다. 미국이 먼저 의견을 낸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부터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줌월트라는 이름의 배인데 굉장히 특별한 배인가 보네요. 이종 기자. 이거죠? 네, 이게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 배죠. 스텔스기는 아니고요. 배인데요. 매우 특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달에 한국의 국방위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태평양 사령부에 갔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사령관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흘리는 말로 줌월트를 한국의 제주도나 진해에 배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은 표지원. 이제 이 배는 좀 특이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스텔스 기능 넣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보통 배하고 모양이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배를 엎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각도가 꺾어져 있고 뾰족하게 돼 있고요. 네. 저렇게 돼 있으면 기존의 레이더파를 받은 거랑 남반사라가 돼버리니까 레이더에 덜 잡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요즘 만드는 배들은 저렇게 뚜껑을 완전히 씌워줍니다. 갑판에 두고 나올 필요 없이 그렇게 스텔스 기능을 올리는데 이거는 더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도료까지 입혀갖고 상당히 뭐 거의 눈에 보일 때까지 상대방이 모르는 거죠. 자, 지금 스텔스 전투기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에 안 걸린다는 건데 어떤 개념입니까? 저기 이제 F-117인데 저것도 이제 다양하게 각도를 꺾어줘갖고 레이더가 맞으면은 남반사를 시켜서 상대방 레이더에는 아주 작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아까처럼 풍선처럼 보이게 하거나, 새처럼 작게 보이게 해서 이제 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료를 칠해갖고 흡수를 해갖고 작게 보이게 하거든요.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작게 보이게 해갖고 상대방이 다른 걸로, 작은 배구나, 작은 비행기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 전투기와는 달리 이 줌월트라는 배는 이제 스텔스, 세계 유일한 스텔스 배라는데 길이가 180m나 되잖아요. 네. 이거는 레이더에 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보이겠죠.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한 통통배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게 군함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근데 가까이 와서야 비로소 아는 거고요. 네. 지금 저게 가격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에서 갖고 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요거의 가격이 2배입니다. 10조 원짜리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톤수로 따지면 이건 14,000톤이고요. 그거는 10만 톤이 넘거든요. 7배가 더 무거운데 가격은 이게 그거의 반값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미국이 먼저 이거 제주도나 한반도 유역에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네, 지금 저기 화면에서 올라가는 게 대함 미사일인지 대공 미사일이 올라가는데요. 네. 저 중에 이제 주말때 탑재하는 게 SM-6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SM-3가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건데 그건 기존의 이지스에 있는 거고, 이건 SM-6는 여기에 탑재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육지에 있는 사드로 보면 됩니다. 바다에 있는 사드. 바다에서 사드처럼 요격 미사일을 쏜다 그거군요. SM-3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큰 미사일을 잡는 건데 북한이 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자꾸 동풍 21 대함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함대가 오면 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는데 딱 좋은 게 바로 SM-6입니다. 그걸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유정주. 자, 근데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역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무언가 우리가 배치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민감하네요. 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군사적인 자산을 늘릴 때마다 굉장히 대변인이 나서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보에 영향을 준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 군사 협약 같은 것은 평화 안정이 우선이지 다른 국가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게 지금 중국이 야오냥, 요양 항공모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청도가 중국은 3개 함대가 있습니다. 청도에 북해 함대가 있는데 그게 한반도예요. 남한하고 북한 상대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 배가 나가갖고 저기 해남도까지, 거기는 남해 함대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띄우는 훈련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위협 안 느낍니까? 내가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이라면 너희들 그 라오냥 항모 갖고 서해에서 함재기 띄우고 하는 건 우리 안보에 위험을 주니 나는 예의주시하겠다. 이 얘기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원인을 유발했느냐 봐야 되고, 지금 저거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우리는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고 미국이 저걸 배치하겠다는 건데 지금 모든 나라들은 자기네가 원인 제공을 한 건 하지 않고 불리한 것만 발표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국제정치를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한미 동맹 차원에서 무기를 이제 배치하는 거 이런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민감해 하는데 우주 개발 협력 이런 거는 역시 중국이 먼저 반응을 좀 보이고 그러나요? 우주 개발이요? 우리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우주 협력인데 미국과 우주의 위협을 공동 대응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위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위성들이. 그것이
내 거하고 남의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뭐 러시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는 바가 없고요. 고장난 위성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네, 다 위성을 돌아다니는 거. 그게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아리랑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냥 통신을 하니까 우리 위성이 어디 있는다 알 뿐이지 그까지 네. 레이더파를 쏴갖고 잡거나 하는 그런 너무 머니까 300, 500, 6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 유일하게 하는 게 전 세계에 레이더를 깔아놓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사령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전략사령부가 한반도 상공에서 뭐가 지나간다고 알려주면 우리 공군의 우주정보상황실이 받아가지고 네.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 배포해주는 그런 정도밖에 못하는데 네. 우주정보상황실에 있는 장교가 미국 전략사령부에 가서 어떻게 지나다니는 위성들이 어떤 게 미국 거고 어떤 거 북한 건지 러시아 건지 구분하는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가졌다. 그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하늘 위에 보면 이제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들이 쓰레기처럼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도 전략사령부가 잡아갖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 우주정보실에서 조심하십시오 하고 경보를 울리는 건데 직접 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볼 수 있는 참관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실제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만 사실 저렇게 보일 정도로 우주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자, 관련된 한미 간의 협력 시작됐다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유정 기자, 여기는 뭐죠? 예, 북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북한에서 TV로 기록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이는 분, 최근에 숙정된 걸로 알려진 김원홍 북한 국가안전보위상입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갑자기 북한의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왜냐면요, 북한에서 보통 예전에 처형되거나 숙청된 사람들을 기록물에서 지웁니다. 영상에서도 삭제하고 또 출판물에서도 삭제를 하는데 최근에 6일날 저녁에 방송된 기록 영화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네. 김원홍 전 안전보위상이 등장했고 또 한 사람 더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예,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인데요. 이분도 네.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영철은 졸았다가 문제가 돼서 수청됐고 처형된 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북한도 뭐 정확한 건 북한이 저 두 사람이 처형됐는지 안 됐는지 김원웅 아직 처형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네, 별 넷에서 하나로 강등됐다. 네, 그 소장을 소식만 들었죠. 들어왔죠. 어쨌든 그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방송이 됐다는 거는 북한도 군기가 빠진 사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통일부가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선전선동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네, 일단 이런 처형에 대한 아주 강인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좀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해외에 또 알려지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사회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노림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상황 그리고 북한 상황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